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재판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도기사입니다. 오늘 장을 보면서 역시 미국이야 뭐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어주는군요. 미국 장 보고는 안 들었는데 한국 시장 보면서 드네. 어떻게 오늘 어떻게 오늘도 빠졌어? 아 이건 조금 아니 뭐 보합이에요 오늘은. 보합할 장이냐고 오늘이. 이건 아니잖아.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제 미국장 1.3% 정도 선물 시장이 빠지고 있었을 때 네, 우리가 좀 하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코스피 1%, 코스닥 한 1.5% 이렇게 빠졌는데 미국 시장이 보합으로 끝났으면 플러스 1.3%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보합 이상으로 예, 꺼졌어. 보합으로 끝났어요. 야, 참. 그래도 뭐 연초 대비로는 뭐 더 많이 올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조금 아쉽네. 예. 그래도 연초 대비해서 잘 나가고 있으니까. 네. 미국은 여전히 아직 마이너스인가요? 아니요. 플러스 났죠. 됐어요? 네. S&P 기준 대표 지수가 플러스 났습니다. 네. 예, 오늘 코스피, 코스닥 다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뭐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홍콩 빼고는 보합이었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는 사실 원전주 그리고 뭐 전력기기주 이런 데가 좀 강세를 보였고 2차전지 태양광이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K뷰티 쪽도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네, 오늘 독일이 탈원전 기조를 철회를 했다는 소식이 오늘 원전주들에 굉장히 영향을 좀 많이 미쳤던 것 같습니다. 네. 그간 EU에서 이 프랑스는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려고 했지만 독일이 그동안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EU가 좀 합치된 의견으로 에너지 정책을 좀 밀기가 좀 어려웠는데 19일 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독일 정부가 EU 법률에서 원전을 재생에너지와 동등하게 취급하려는 프랑스의 노력을 막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네. 이번 독일의 결정은 이제 EU의 에너지 정책 결정의 주요 걸림돌을 해소하는 조치다 이렇게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전기료가 많이 치솟았고 이제 유럽들이 많이 에너지 위기를 좀 많이 겪었잖아요. 네. 그 이후부터 원전 좀 친화적으로 EU 국가들이 많이 돌아서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15일 날 이제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20년 만에 탈원전 정책을 폐기를 했고요. 덴마크도 40년 만에 원전 금지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탈리아는 올해 3월 달에 원자력 기술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또 승인을 해서 네. 이제 EU 회원국 중에서 원전을 반대하는 나라는 공식적으로 이제 오스트리아밖에 없다. 네. 독일도 돌아섰다. 그래서 글로벌리 친원전 정책이 좀 전환점을 다시 맞이했다 이런 네, 보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7.5%나 급등을 했습니다. 네. 다른 원전주들 다 같이 좀 강세를 보였고 또 원전주를 들썩이게 만드는 이슈 중에 사실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 또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것 같은데요. 오늘 대신증권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이제 가스터빈 쇼티지 수혜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뭐 AI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에 따라서 가스터빈 생산 능력을 25년에 6대에서 26년에 8대까지 확대를 할 거다. 네. 그리고 글로벌 가스터빈 시장이 전체 지금 다 쇼티지라고 합니다. 네. 대형 뭐 H 클래스 가스터빈 공급사는 GE, 지멘스, MHI, 두산 이렇게 4개사 정도 있는데 두산 제외하고는 28년까지 풀부킹 상태래요. 그래서 미국 데이터 센터 사업자가 레퍼런스가 부족함에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 구매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비행기 엔진처럼 생긴 막 수많은 날개가 달린 뱅뱅뱅뱅 돌아가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거 만들었을 때 대단하다. 한국에서 이걸 세계 5번째로 만들었다 막 난리였었는데. 네, 상당히 좀 경쟁력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글로벌 쇼티지라고 하니까 엄청난 수혜가 좀 있고 기대감도 굉장히 큽니다. 네. 하반기에는 그래서 미국의 이제 데이터 센터 향으로 가스터빈 수주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고 미국 이외에도 이 데이터 센터 개발사 한 10개의 개발사와도 가스터빈 공급을 논의 중이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전력기기 관련주들도 다 데이터 센터발 영향 때문에 좀 많이 상승을 했던 것 같고 네. 뭐 GE 베르노바도 거의 이제 신고가를 뚫었더라고요. 어제 또 많이 상승을 해서 그래서 국내 원전주들도 강세를 보였지만 전력기기주들도 강세를 많이 보였습니다. 네. LS 일렉트릭이 오늘 8% 올랐고요. 일진전기 9%, 현대일렉트릭 7%대, 재룡전기 5%대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2차전지 오늘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 오늘 그 저기 트럼프 말 그 저기 세제 뭐지? 낮추는 연장에 메디케이드하고 얘가 폭탄 터졌어요. 예, 네. 일단 이제 IRA 세제 혜택을 원래 폐지하겠다, 뭐 이거는 알고 있었는데 폐지하는 기간을 조금 더 앞당겨서 더 빨리 폐지하겠다는 소식이 네. 좀 들렸습니다. 19일 날 하원 의장이 IRA 세액공제 조기 폐지를 제안을 했고 공화당 지도부가 모든
IRA 세액공제를 2028년까지 없애는데 잠정 합의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트럼프의 감세 관련 법안을 이제 하원에서 처리하는데 협조하는 대가로 IRA 세액공제를 전면 폐지를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잘 합의가 됐나 봐요. 그래서 첨단 제조색 생산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이게 45% 공제 혜택이 있었는데 이 법안이 폐지될 걸로 원래 알고는 있었어요. 2033년에서 2032년으로 앞당겨졌었거든요, 한번. 그러면 2032년에 폐지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걸 28년도로 네. 4년이나 다시 앞당기게 된 겁니다. 아직 전기차가 이제 확산되려다가 캐즘 맞아가지고 지금 전기차 시장 성장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상태에서 네. 벌써 이 IRA 공제를 폐지하면 이제 전기차 예전의 영광은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이런 미국.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 기준이죠. 네. 네. 그래서 유럽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네. 이 세액 공제에는 이제 태양광, 풍력, 배터리 부품, 전극활 물질, 핵심 광물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업체가 좀 대상이 될 예정이고 LG엔솔은 오늘 4% 하락했습니다. 네. 옛날에 LG엔솔 상장을 했을 때가 기억이 나거든요. 30만 원 공모가였는데 첫날에 60만 원 찍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다시 30만 원을 공모가를 하회를 했습니다. 할 말이 없는 주식이에요. 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직도 그 안 팔고 있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23년도 한 7월 달에 고점 찍고 그때부터 쭉 하락기가 한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고통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 LG엔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다 4% 내외로 하락을 했고 에코프로는 6.6% 하락했어요. 에코BM도 5.7% 하락, LNF도 5% 정도 하락을 했고 뭐 포스코 퓨처엠, 뭐 TCC 스틸, WCP 이런 데는 6%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IRA 세제 혜택 조기 폐지 우려 때문에 신재생주들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 저희 대통령 후보들의 이제 신재생 관련된 발언 때문에 최근에 엄청 급등을 했거든요. 태양광 관련주들이. 오늘은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GM도 캘리포니아에 전기차 전환 정책을 폐기를 요청했다라는 소식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GM이? 네, GM이. 네. 그 사실 내연차 판매 중단 계획을 세웠었잖아요. 그리고 전기차에 굉장히 좀 몰입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전기차 시장도 별로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절 필요성을 좀 주장을 하는 건데 GM이 임직원 수천 명한테 이메일을 보냈대요. 연방 상원 의원 대상으로 캘리포니아주의 친환경차 정책 폐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실제 직원들이 막 의회에다가 막 전화도 하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시장 현실과 맞지 않는 배출가스 기준은 소비자 선택권과 차량 구매력을 약화시킨다. 그래서 우리 사업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이런 내용들을 보냈고 실제 캘리포니아주의 내연차 판매 금지 정책이 어떻게 돼 있냐 보면은 이 내연차 판매 금지 법안은 22년도에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신차 판매량 중에 이 무공해 차량 비중을 26년도에는 35%까지 하고 2035년에는 100%를 높이는 내용. 즉 2035년에는 내연기관차는 더 이상 팔지 않겠다. 그래서 여기에 발맞춰서 GM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선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방향을 튼 거죠.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전기차 시장 이제 판매 성장률을 보면은 21년도에는 80%대였고요. 22년도에는 한 60% 정도, 23년도에는 50% 정도, 그러다가 24년도에는 7%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캐즘이 끝나고 이제 반등 기대감이 올해 초에는 사실 형성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IRA 뭐 세액공제 이러고 최근에 판매량도 좀 약간 좀 지지부진하고 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한층 더 꺾여가지고 오늘 또 2차전지 많이 하락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교보증권에서 5월 19일 어제 실리콘2라는 회사에 애널리스트 간담회가 있었다라고 후기를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유럽에서 K뷰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다라는 내용이에요. 대형 리테일러들의 헤드급 인사들이 직접 한국에 와서 물량을 요청하는 상황이다. 사장님들이 온다는 얘기네. 그렇죠. 사장님인지 모르겠는데 헤드급 인사래요. 네,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미샤나 네이처 리퍼블릭 이런 회사들이 있었는데 이 안정적으로 유통을 공급해주는 벤더가 없어서 리오더 물량을 제때 못 채웠던 게 유럽 진출 실패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근데 실리콘2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대요. 과거에는 2달이 넘어도 제때 공급이 안 됐었는데 실리콘2는 막 배송을 3일 만에 해주고 유통 속도가 너무 빨라서 현지에서도 굉장히 놀라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 뭐 4분기까지도 하반기에도 유럽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중동 시장에 대한 자신감도 덧붙였습니다.
유럽보다 심지어 중동 현지 분위기가 더 수요가 강하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중동 지사는 이번 주부터 선적을 시작해서 본격 운영에 돌입을 했고 그 대표님이 가장 자신 있어하는 시장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관세 정책 이후에 추가로 실리콘2에 대한 선호도가 또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 관세 정책 이후에 굉장히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유통사들이 물량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이 리테일러들이 실리콘2에 독점 계약을 문의하는 사례가 매우 많아지는 중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K뷰티가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올랐는데 실리콘2도 한 12% 가까이 올랐고요. CNC 인터내셔널 14%, 뭐 파마리서치 4%, VT도 4%, 잉그루드램 5%, 코스메가 코리아 3%대 이렇게 많이 상승했습니다. 근데 파마리서치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 끝없이 꾸준히 올라. 우상향하고 있어요. 저거 7만 원에 했었던 주식인데 많이 먹었다고 100몇 10% 먹고 팔았더니 순식간에 30몇 프로 훅 올라버리네. 아, 네, 근데 팔면 얘기를 해드려도 될까? 아, 네, 팔았어요, 없어 이러면은 진짜 시그널이 아주 기가 막혀. 아주. 근데 나 신기한 게 그 중동 분들은 무슨 화장을 하지? 눈만 이렇게 하는데. 나름 하시겠죠. 부르카 쓰는 데는 이렇게 눈만 해가지고 무슨 화장을 하지? 눈 화장? 뭐 여러 가지 하시겠죠. 네, 기초 화장은 하겠죠. 얼굴 그러겠죠. 땡기니까. 네, 네. 네. 요즘엔 뭐 남자들도 화장 많이 하잖아요. 한국에서도. 네, 네. 중동 아저씨들은 설마 저희 팀에도 있어요. 털이 많아가지고 중동 아저씨들은 중동 아저씨들은 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걸릴 거 아니야 로션들이 턱에 턱 수염 이런데. 그러겠네요. 나는 그 눈썹은 좀 부럽더라. 좀 띄워줬으면 좋겠어. 제 거요? 아니 중동 아저씨들. 아 중동 아저씨들. 아 네. 아니 마음에 있으면 띄워주셔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인데 오늘 주가 변동은 크지 않았는데 네. 새로운 그 사실 현대기아차는 깜깜무소식인데 네. 일본 자동차들은 관세에 우리가 이 정도 타격을 받는다라고 가이던스를 공개했는데 네. 이게 상당한 수준인 것 같아요. 도요타 같은 경우가 영업 손실 가이던스를 공개를 했는데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 지금 품목 관세 25% 적용이 되잖아요. 네. 관세 합의가 막 미중 합의가 됐다 막 이래가지고 관세 다 없어진 것 같은 분위기지만 자동차는 품목 관세 25%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한테 어느 정도 영업 손실을 초래할 것인가에 대해서 GM도 그렇고 일본의 뭐 닛산, 혼다, 뭐 도요타도 그렇고 다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한 것 같습니다. 도요타가 품목 관세로 인해서 매월 한국 돈으로 1조 원 가까운 영업 손실을 예상을 하고 있어서 연간 10조 원 정도예요. 혼다는 연간 6조 원대, 닛산은 연간 4조 원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키움증권 리포트 보니까 현대기아차도 올해 품목관세 영향이 최대 연 한 8조 원대 정도 손실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월간 7천억 정도예요. 연 8조 원이면은 지금 영업이익 중에 상당한 비중이라서 네네네. 네, 현재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카플레이션을 우려해서 선수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랜만에 보는 그 마나임 중고차 가격 지수 그것도 다시 막 반등하고 막 이런 모습들 확인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품목관세 25% 정책에 만약에 변화가 없다면 하반기부터는 좀 산업 수요가 위축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도요타나 G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 타격으로 인한 영업손실 가이던스를 제공을 했는데 현대기아차는 아직 제공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실적 컨센서스에 지금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PER이 굉장히 좀 싸 보이는데 사실 왜곡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실제 하반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의 한 70% 수준, 70% 초중반대 정도 수준이 나올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동차 업종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유지를 했고요. 오늘 현대기아차, 기아는 소폭 하락에 그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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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자동차. 근데 25% 우리가 내는 게 아니고 미국 애들이 내는 거잖아. 네, 그래서 그것도 덧붙였어요. 여러 가지 뭐 판매 가격을 조정한다던가, 음. 뭐 인센티브를 조정한다던가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 현대기아차가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네. 하지만 네. 그 도요타나 이제 G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으로 수출 보내는 게 현대기아차랑 좀 비슷한 기업들인데 이들 기업들이 연간 막 몇 조 원대 이렇게 가이던스를 제시를 한 거 보니 현대차만 쏙 빠질 수는 아마 없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 우려가 주가에 다 반영 안 돼 있는 것 같다. 아직 실적에는 다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해줬어요. 네. 네, 그 자동차가 확실히 최근에 이제 4월 폭락 이후로 반등을 많이 못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네. 투자자들도 아직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